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유피미즘, 전번 시간에는 죽음에 관한 유피미즘을 공부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배설물, 그 다음에 화장실, 변소, 이런 거에 관한 유피미즘을 왕곡 어법 혹은 애드름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배설물이랄지 화장실 많은 그 다양한 뭡니까 베리에이션 변화들이 많이 있게 동의어가 많이 있게 되는데 영어 역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게 됩니다. 이런 것은 그 동서의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 대변, 소변 이런 것들은 다 똥과의 똥을 이제 뭡니까 좀 부드럽게 하는 말, 좀 완고어법을 쓰는 것이 바로 대변과 소변이 되겠죠. 오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영어에는 이제 소변을 보다 피스하죠. 피스. 라틴어 피사레 나온 것인데 피스. 그다음에 요린. 패스워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똥이 이제 배설물에 있어서는 가장 그 좀 쉬운 말이요. 덩입니다. 덩. D-U-N-G. 덩. 덩 하게 되면 약간 우리나라의 그 똥과 비슷한 그런 그, 좀 발음이 비슷한데요. 덩.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그 중세, 제프리 초소 14세기 때 쓰는 그런 언어인데요. 웨이스트도 대변 소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feces,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많이 씁니다. 서양 사람들은 feces, F-A-C-E-S, feces, 대소변을 말한 것이죠. feces. 그 다음에 defecate, 대변을 보다 defecate. 명사형은 defecation. 좀 의학적인 용어죠. defecation, 대변. 그 다음에 excrement. 다 이게 대변과 소변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변은 또 뭡니까? 어린이들이 쓰는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변은 큰 거, 그 다음에 소변은 작은 거 그러는데요. 영어에서도 big jobs 그러죠. big jobs. 그래서 대변보다 대변을 말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변은 이제 위라고 하죠. 그다음에 whiz, 미국에서는 whiz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I need to wee. 소변이 말았다. 그런 쓰는 건데요. 이와 같이 또 뭡니까? 큰 것, 작은 것.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의미였게 되는데, number one, number two 이렇게 씁니다. number one, number two. 이와 같이 큰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와 같이 대소변을 완곡어법으로 표현한 것이 영어에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honey하고 feces 이게 이제 대조가 되는데요. 바로 honey는 꿀이죠. 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eces 것은 이제 대변을 말한 건데요. 헌이랑 꿀인데 이 꿀 색깔하고 노란 꿀 색깔하고 그 다음에 feces 대변색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honey라고도 합니다. 똥 대신에 서양에서는 honey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honey라 하게 되는데 이 honey란 뜻에는 상당히 뭡니까? 바람직하고 sweetness, 감미롭고 향기로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똥 하게 되면 아주 뭡니까? 좀 정반대 의미가 되는데 이와 같이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완고법을 쓰게 된 것이죠. 허니가 똥 대신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양에서 허니바켓 혹은 허니카트, 똥통, 허니카트, 똥지게 혹은 뭡니까? 허니바켓, 똥을 담은 바켓. 항아리 같은 거 뭡니까? 버켓을 말하는데요. 그대로 씁니다. 허니바켓 혹은 허니카트, 지게. 이게 다 뭡니까? 똥을 담는 그릇, 똥을 담아가지고 옮기는 것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60년, 70년 대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미국의 피스코랄지 평화봉사단 혹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지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이 허니버켓, 허니카트 말하는데요. 이 옛날에 70년대죠. 이와 같이 지게를 지고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똥을 담아가지고 대변을 담아가지고 날랐지요. 냄새가 나면서 뭔가 정겨운 풍경이었는데요. 이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이 서양 그 선교사들이랄지 위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똑같이 뭡니까? 허니버켓, 허니카트 그러한 뭡니까? 용법과 같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제 변소가 있게 되는데요. 변소, 화장실, 뒷간, 직간, 측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똥두간, 똥간, 똥두간 이런 게 다 우리나라 고유한 그 말들인데 불교에서 말합니까? 저래서는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화장실에 관한 단어를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어휘가 다양성이 있으면서 깊이 있는 의미들이 많았거든요. 변소, 화장실, 뒷간, 직간, 측간, 그다음에 연동두간, 해우소, 그다음에 서각, 정방, 정측, 청측, 측실, 그다음에 측청, 회치장. 네, 많죠. 그다음에 궁궐 레인들한테는 급한데 이게 바로 화장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부정한데 화장실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작은 집을 쓰는데요. 작은 집. 이 작은 집은 영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small house. 이게 바로 화장실에 애두른 표현이 되겠죠. 작은 집 있는데요. 13세기 중위 1년이 쓴 승려 1년이 쓴 삼국유사의 측간이 나온답니다. 측간. 근데 이 측간은 이제 8세기 때 해공왕의 신라 때, 그 해공왕 때 이제 그걸 말한 것인데, 실제로 이제 8세기 때 해공왕 때 이 측간이 쓰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삼국유사의 측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소란 것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13세기 기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영어에서 봅니다만은 영어에서도 13세기, 14세기 무렵부터 이 변소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프리베인데요. 프리베, private place, secret place, 은밀한 곳, 사적인 곳,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이 우리나라하고 영어의 프리베 화장실하고 13세기 무렵을 중심으로 계속 발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뭡니까 이 스몰 룸이라고 하고요,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이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에 걸쳐가지고 영국에서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이 진행이 되면서 되는 것이죠. 전기 기차가 나오게 되면서 빅토리아 여왕이랄지 알버트 왕자,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었던 알버트 왕자가 기차를 시승하게 됐죠.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기차를 탔는데 소변이 급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차장한테 물어보죠. 스몰 룸이 어디가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이 기차의 스몰 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때문에 기품을 갖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고급법으로 스몰 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을 말한 것이죠. 여왕이 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기록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파라먼트가 화장실입니다. 파라먼트라는 것은 영국의 의회, 그죠? 하우스 오브 로드하고 하우스 오브 커먼, 하원과 사원이 있게 되는데, 이 파라먼트 의회에서 이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게 되죠. 의회의 의사당에서 양쪽에 그러니까 보수당과 노동당 그리고 마이너 파티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시팅.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연상해 가지고 파라먼트 하게 되면 또 화장실이라는 뜻이 영국에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식 표현은 화장실을 간다 할 때 go to the lavatory라고 하죠. go to the lavatory, 화장실을 간다. 그다음에 go to the loo, 화장실을 간다. 다음 lavatory, loo, 화장실이거든요. 그다음에 to wash one's hands, 혹은 뭡니까? go to a bathroom, 바스룸에 가다. 이게 다 화장실 가다 뜻이고요. where can I wash my hands? 내 손을 어디에서 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where's toilet? 이렇게 안 하고요. 손을 어디에서 씻을 수 있는가요? 이게 물어본 것이 바로 정중한 완고급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o powder one's nose, to powder one's nose. 이 코에다가 분을 칠하다. 문자 그대로 화장이죠. 화장. 문자 그대로 화장. 문자 그대로 화장. 코에다가 분을 칠하다. 화장하는 거. 그래서 to powder one's nose. 이것도 화장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empty bowels, 그죠? 장을 비우다, bowels, 장을 비우다. 이게 바로 뭡니까? empty bowels. 이게 바로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owel movement, 장을 움직이는 거, BM, 이게 바로 뭡니까? empty bowels, 대변을 보는 거. 그 다음에 bowel movement, BM, 약자로서 대변을 보다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오줌 싸개 있지 않습니까? 오줌 싸개. wet the bed 혹은 wet the pants. 오줌 싸개. 의지 상관없이 밤에 오줌 싸버리는 거. 오줌 싸개. 이 세상에도 그대로 표현 있게 됩니다. wet the bed, wet the pants. 오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이제 그 남녀 생식기에 관한 것도 굉장히 완고법이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저는 이제 좀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이 man root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man root, 남자의 뿌리. 이 우리나라에는 재밌는 표현이 옥근이라는 뜻이죠. 옥근, 귀한 뿌리다 해가지고 하는데 man root, 뿌리, 남자의 뿌리. 이게 바로 이 남자의 private part,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제 소변으로 연관해가지고 shake the dew of the lily, 릴리의 이슬을 털어버리다, 이슬을 떨어버리다 이건데요. 예. 남자들이 이제 소변 보면서 오줌을 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shake, 흔들다, the dew, 이슬, 릴리에 맺힌 이슬을 털어버리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한때 쓰던 옥근 삼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옥근 삼타. 남자의 그 뿌리를 3번 흔들다. 이니까 잔뭡니까? 소변을 털어버리는 거. 근데 영어에도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게 됩니다. Shake the dew of the lily. 릴리의 이슬을 털어버리다. 이제 남자의 이제 생식과 연관해가지고 to shake hands with one's best friend.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와 악수를 하다. 예, 소변 보는 것을 여가 같이 봅니까? 예, 완고법을 써가지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이죠. 유머러스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녀의 생식기 부분에 쓰는 private parts, private parts 이런 말 쓰기죠. private parts, 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down below, 우리나라 말에도 아랫도리 그런 말 쓰는데요. 아랫도리 것, 아랫도리 그것. 근데 down below 이런 말 쓰게 됩니다. down below, 아래에 있는 것. personal part, 사적인 것, 개별적인 것. 그다음에 nether part, nether란 것은 below, 아래. 할 때 아래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대한 게 나오고 있는데요. 쉿하우스. 쉿하우스는 문자고 들으니까 뭐 노폐물, 뭐 똥의 하우스, 뭐 그런 데 가지고 아주 천한 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때 코티지라는 말을 쓰는데 코티지, 화장실 코티지인데 특히 male homosexuals,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을 코티지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클로크룸, 이것도 화장실이죠. 클로크룸, 망토나 외투를 걸어두는 곳. 그래서 클로크룸, 그게 바로 화장실 되는데요. 이게 영국 집에 가게 되면은 그 복도 끝에 같은 조그만 그 화장실 소변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안쪽에가 변기가 있게 되고 그 옆에가 옷을 거는 곳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클로크룸, 망토나 외투를 거는 곳, 바로 그곳에 간이 화장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크룸 이 자체가 바로 화장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스테이션, 안락한 장소, 컴포트, 안락한 장소. 이 안락하다, 편안하다, 이 의미하고 화장실하고 서양에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에서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 근심을 날려버리는 곳, 이 해우소 하게 되는데요. 약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같이 뭡니까? 컴포트 스테이션, 안락한 곳. 혹은 뭡니까? 하우스 오브 이지, 그렇죠? 하우스 오브 이지. 하우스 오브 이지 하게 되는데요. 하우스 오브 이지. 하우스 오브 이지. 이지. 편안한 곳 말이죠.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이게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뭔가 불편함 같은 것이 해소되는 곳. 생리작용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심리적인 갈등 같은 게 해소되는 곳. 이러한 의미로 쓰였던 것이 동서의 같은 어떤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스트룸 이어가지고 레스트룸 쉬는 곳 이거죠. 레스트룸 쉬는 곳. 사실 레스트룸 그랬는데요. 한때 19세기 영국 사회에서는 이 레스트룸 문자 그대로 화장실에 가가지고 잠시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장실 하게 되면은 이 생리 현상을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잠깐 쉬는 곳, 그런 의미가 많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스트룸 쉬는 곳. 그다음에 아웃하우스, 그죠? 아웃하우스, 그럼 우드쉐이드인데요. 주로 이제 옥외변소, 집 메인 빌딩이 있게 되고 그 밖에 있는 아웃하우스, 우드쉐이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뭡니까? 시골에 가게 되면 아웃하우스, 우드쉐이드가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along the passage 이런 말 쓰게 되는데요. 화장실 가다 along the passage. 영국 집에가 이제 passage 끝에가 통로가 있게 되면 코리더, 통로 끝에가 대부분 화장실 있게 되는데요. 그 뜻입니다. along the passage, 통로를 쭉 따라서, 이런 뜻이 바로 화장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upstairs, 위층에, 위층에.
영국 집은 전통적으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있게 되고요. 바로 2층에 그러니까 목욕탕, 화장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침실이 있게 되죠. 그래서 upstairs 하게 되면 바로 화장실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그런 말이 되는데요. Can you show me the geography of the house? 당신 집의 geography, 지형도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코이, 아주 점잖으면서 부드러운 표현이 된 것이죠. 당신 집의 geography, 지형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바로 화장실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화장실 어디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뭡니까? 흔히 쓰는 위민이랄지, 젠틀맨이랄지, 맨스 룸이랄지, 위민스 룸이랄지, 그다음에 레스트룸, 루, 토일릿, 레버토리, WC 다 이제 화장실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중세 때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13, 14세기. 제프리 초서를 줬었거든요. 이 제프리 초서 13세기, 14세기 이 무렵부터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중세 영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프리베입니다. 프리베. 발음이 약간 틀리죠. 프리베. 이 프리베라는 뜻은 바로 시크릿, 은밀한 곳, 사적인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용어로 변하게 되면서 프리비, PRIVI 해가지고 프리비 하우스 오늘날 쓰게 된 것이죠. 화장실, 프리비 하우스. 어떤 사적인 공간, 나만 있는 공간, 나 홀로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나라 완고어법에도 나 홀로 다방, 70년대 유행했던 그 단어인데요. 나 홀로 다방. 그 중세의 영어의 어원과 아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화장실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곳 그런 의미가 이 동서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프리베, 시크릿, 은밀한 곳, 사적인 곳 그대로 변해가지고 프리비 하우스 현대 영어에 있어서 화장실이 됐다는 거. 기원은 14세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세 영어까지는 발견했는데 고대 영어,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 시기에 7세기, 8세기, 9세기 이런 시기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이 분명히 고대인들한테도 화장실이 있었을 것인데 단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정식 이제 단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3세기, 14세기 이때 중세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세기 때 가가지고는 레버토리 나오는데요. 오늘날 쓰는 레버토리요. 이 레버토리가 바로 이 어원이 라틴에서 to wash, 씻다라는 뜻입니다. 깨끗이 하다, 씻다. 이 씻다에서 기원이 돼가지고 오늘날 레버토리라고 된 건데요. 이 어원이 씻다 이런 뜻이죠. 씻다, 씻는 통 혹은 씻다, 씻는 통. 근데 이게 이제 중세 영어에서 라벤 변하게 되는데요. 라틴어가 중세 영어 라벤을 변해가지고 to wash, 씻는 곳, 어떤 씻는 곳 그런 뜻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6세기 때부터 토일렛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토일렛은 불어에서 와가지고 클로스란 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천 조각. 왜 이 천 조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이라는 것은 wrapping clothes, 어떤 무엇을 싸는 것, 싸는 천 그런 뜻이죠. 상당히 정확한 어원을 추적하기 힘든, 어원의 의미를 추적하기 힘든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 싸는 보의 이 토일렛의 어원이 싸는 천, 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대변을 싸가지고 또 버렸던 것인지 하여간 이 천과 연관된 것입니다. wrapping clothes, 싸는 천.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와가지고 테이블 커버 천, 테이블을 덮는 그런 천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드레싱 룸이 나오죠. 드레싱 룸, 분장실, 탈의실이 되는데 분장실, 탈의실 이 토일렛이 드레싱 룸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분장실에가 탈의실, 분장실, 탈의실을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드레싱 룸에 가서 이제 씻는 설비가 있게 됩니다. washing facilities. 단순한 이 변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기가 있고 그 옆에 뭡니까? 베이슨 있어가지고 손 씻는 거 그런 것을 드레싱 룸이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뭡니까? 바스룸이 나오게 되고요. 다 화장실입니다. 드레싱 룸, 바스룸,
분장실, 화장실. 그래서 이제 바스가 있다는 것은 목욕의 바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씻는 곳, 손을 씻는 곳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16세기에 서 존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6세기 서 존 해링턴이 있게 되는데 이 서 존 해링턴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그러니까 가드선, 가드마더. 그러니까 해링턴 경의 가드머더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링턴 경이 하나의 뭡니까? 최초의 워터 클로셋, 최초의 워터 클로셋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발할 때 개발했던 그 기구를 necessary 필요한 것 그랬거든요. 필요한 것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그 형태가 지금 오늘까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최초로 이 변기를 만들고 그 변기하고 파이프를 연관해 가지고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처음 만드니까 당시에 16세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상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하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하고 존 해링턴은 그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워터 클로셋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16세기에 워터 클로셋 사용돼 가지고 그때 한때 잠시 사용되고 더 발달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이제 계속해가지고 발달해가지고 19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워터 클로셋이라는 것이죠. 이 클로셋은 작은 방 뜻이죠. 작은 방. 그런데 이제 바로 18세기 때 말이죠. 18세기 때 prepare with waste pipe. 이 프리비라는 건 화장실이죠. 변기, 화장통이 있는 곳. 거기에 waste pipe. 최초로 이제 18세기 중엽이 되니까 변기가 있고 그다음에 waste pipe.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대변과 소변을 흘러보내는 그런 이제 파이프가 설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변기 바로 그 위에가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플러시 하게 되면 물이 내려가지고 터지는데 사실 19세기 오늘날 영국의 오래된 집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아래에 변기가 있고 한참 위에 벽면에가 따로 물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잡아당기면 그 변기 한참 위에 있는 물통에서 물이 싹 내려오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대소를 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워터 클로셋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은 뭡니까? 변기하고 같이 이제 한꺼번에 된 그런 그 기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에 와가지고 루를 씁니다. 루를 쓰게 되는데 이 루가 이것도 이제 화장실의 그 뜻인데요. 방 안에 조그만 포트를 말합니다. 방 안에는 조그만 포트. 우리나라에 있었던 옛날에 오강.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이죠.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 안에다가 소변과 대변을 볼 수 있는 조그만 그러니까 단지 오강을 사용했던 것이죠. 똑같이 서양에도 있습니다. 포트, 챔버 포트랄지 이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나온 말인데요. 루라는 것은 말이죠. 루. 이 사람들이 이 19세기다 보니까 대도시로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게 되고 산업혁명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 토일렛 설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뭐 일 봐가지고 오강에 포트에 담아가지고 그다음에 창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리죠. 창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가르디 루죠. 가르디 루죠. 그러니까 루 조심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변 대변 조심해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그런 말인데 이게 오늘날 루가 오늘날 스코틀랜드에 나왔는데 기원이 되는데 오늘날 그냥 루가 보통 화장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와가지고 이 썬더박스가 되는데요. 이게 재밌는 단어죠. 썬더박스. 썬더라는 것은 천둥이죠. 천둥. 그 다음에 번개치다. 그 다음에 상자. 그러니까 천둥, 번개치는 상자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썬더박스. 천둥치는 장소, 천둥치는 뭐 그런 곳인데요. 왜 천둥이겠습니까? 바로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일을 요란스럽게 볼 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썬더박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예, 굉장히 재밌는 그런 유피미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cessary house, 필요한 집, 이것도 화장실에 예두른 표현, 완곡 어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그하우스인데요. 이 보그하우스도 다 화장실입니다. 이 보그라는 것은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보게 되면은 장을 해방시키다 그런 뜻인데요. 이 장을 해방시키는 집, 장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보그라는 것은 늪이라는 뜻도 있고 늪지 그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옥의 변소 뜻이 있습니다. 보그하우스. 그러니까 옥의 변소를 말하는 것이죠. 보그하우스. 그래서 이제 보그하우스, necessary house, 그다음에 thunderbox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뭡니까?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근데 마치 이런 것은 이 동양, 우리하고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런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피스랄지, 유린이랄지, 패스워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필요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defecation, 대변을 보다. 그다음에 excrement, 그러니까 대소변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피미즘을 끝내고 다음 시간은 성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